겸행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창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등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적재산권이 뭔지 또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적재산권 하면 보통은 뭐 지적소유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뭐 그 공업소유권,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 재산권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도대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직접 창작물을 보호하는 그 무체의 그 재산권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업소유권, 뭐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업소유권 같은 경우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과 동시에 이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 뭐 시를 썼다, 소설을 썼다, 그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출판과 창작물이 완성되는 동시에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허청에 뭐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단계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 종류를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산업재산권,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업재산권, 공업소유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산업재산권은 종류가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특허죠. 예, 특허가 있고, 두 번째는 실용신안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세 번째는 그 디자인. 그전에는 이제 의장권이라고 했는데요. 디자인. 그리고 네 번째는 상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종류는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의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이 저작권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창작물이 완성되는 동시에 그 저작권이 이제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시라든지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의 어떤 창작물 같은 것을 말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쓰는 창업학이라는 책도 이미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저작권을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된다. 그 저작물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지적 재산권. 이 신지적 재산권의 종류만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생명공학, 또 식물기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또 색채상표, 또 소리상표,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신지적 재산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지적재산권 하면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만, 산업재산권하고 이 저작권의 두 가지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이렇게 지적 재산권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신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작물, 그리고 신지적 재산권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창업자하고 주로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는 그 산업재산권이죠. 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 네 가지인데, 이것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이제 어떤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 방법을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특허청 홈페이지에 그 접속을 해보시면 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좌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해보시면 이미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지적 재산권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뭐 안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도 이렇게 링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자라면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렇게 뭐 지적재산권 이렇게 출원을 하는 이 업무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리사라고 합니다. 변리사. 이 변리사라는 분들이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고 또 등록하는 업무를 대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대행 수수료는 그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몇십만 원 정도 비용으로 가능하고요. 특허라든지 뭐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몇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구체적인 창작물 중에서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 우리 보통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자체도 그 특허로 등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창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변리사와 이렇게 먼저 상담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변호사들도 지적재산권 출원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은 변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전화번호부를 검색하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변리사 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창업을 한다면 자기 어떤 창작물, 뭐 기술이나 아이디어, 노하우, 경험들을 이렇게 보호받아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거 지적재산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기간이 다 다릅니다. 뭐 20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10년, 15년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지적재산권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종류만 말씀드렸고요. 다음 강좌에 제가 그 산업재산권, 이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접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산업재산권, 공업소유권인데, 이 공업소유권의 어떤 종류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